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바닥이 뚫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기분인데요. 화도 나고 좀 힘이 전혀 나지 않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반등하겠지. 또 그 다음 내일은 다시 반등하겠지. 이런 생각과는 정반대로 좀 장대 음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절대 종목에는 악재가 없고 좋은 기사들 투성인데 주가는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일단 이 종목 원전 테마도 같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봐야 한다. 이 말밖에는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멘탈이 남아나질 않으셔도 지금은 버티고 또 버티고 버티셔야 기회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해 주시면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료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종목 추천 그리고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좀 신규 종목은 최대한 좀 자제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10월달 한 두 종목 정도 추천을 드렸는데요. 한 개는 이제 LX 인터내셔널로 시장 급락에도 하락이 크게 나오지 않았고 현재 한 2% 이상 이렇게 수익권에서 좀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6%까지 좀 올랐는데 조금 살짝 밀린 이런 상황인데요. 천천히 좀 수익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KB금융이라는 종목 좀 안전한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주식은 팔알이 인내라는 말이 있듯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때와 아닐 때 좀 잘 구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급락으로 어떻게 좀 대응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나 안정적으로 이제 또 상승장이 찾아오면 또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주식 시장도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간밤 미 증시는 예상치를 상회한 9월 PPI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와 그리고 영국발 금융불안 지속 등으로 변동성이 큰 이런 장세를 좀 연출했고, 오늘 밤 펼쳐지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장이 상승을 하든 아니면 크게 빠지든 횡보를 하든 우리 증시 분위기는 계속해서 좀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 정도, 코스닥도 2% 넘게 좀 급락을 피할 수는 없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50포인트까지 좀 떨어지면서 연중의 저점을 다시 이탈시켰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전저점을 지켜갈 수 있을지 또 지켜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제가 월봉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올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계속해서 10개월 동안 하향 추세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1선까지 계속 밀려나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1선 부근까지도 좀 밀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보면 현재 시점까지 무려 지수가 30% 넘게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40% 가까이 이렇게 지수가 흘러내렸습니다. 지수가 이 정도로 흘러내렸을 땐 보통 종목들 같은 경우는 1.5배에서 2배 이상씩 좀 빠지기 때문에 손실률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엄청나게 힘든 장이 계속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1430원까지 올라온 것 치고는 수급의 이탈이 좀 크지 않았는데요. 코스피 외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막판에 매수세로 크게 전환을 하면서 1930억까지 매수세를 늘려갔습니다. 코스피 선물이
좀 3시 이후까지 1조 4천억 원을 좀 매도를 하다가 종가 기준에서는 1조 2천억 원 매도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2천억 정도의 줄어든 이제 선물의 이런 매도세가 여기 현물 코스피 외인 쪽으로 좀 2천억 가까이 좀 순매수가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수는 오히려 그렇지만 지수는 오히려 또 막판에 저점을 다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로 수급들의 변동성도 상당히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미국에서 발표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또 인플레이션의 척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이 부분이 또 금리 인상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다시 시장은 이렇게 가든 좀 방향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기사 하나 좀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CS 9월 CPI 예상보다 높을 것이다. 12월까지는 75bp에 대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월 대비 0.5%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를 통해 특히 주거비를 비롯한 강력한 근원 서비스 가격이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을 했고 시장 전문가들은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는 11월 75bp 금리 인상에 이어 12월에도 추가 75bp 인상에 더욱 근접할 수 있는 근원 CPI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달러의 추가적인 강세가 가능하고 만약 CPI 전월 대비 상승률이 0.2% 이하로 나온다면 반대로 봤을 때 근원 CPI 전월 대비 상승률이 0.2% 이하로 나온다면 11월 50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산하며 달러 매도세가 나올 것으로 관측했다. 우리가 오늘 밤 기다려야 하는 소식이 이런 부분이겠죠. 아직까지는 예상치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이미 시장은 오늘 겁먹고 많이 빼기도 했고 오늘의 이런 하락이 미국 CPI 상승에 대한 선 반영이 되길 간절히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좀 하락 끝물에 바닥권에서 급락이 또 발생한다는 이런 특징이 있어 오늘 이후에 좀 지수의 흐름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작정하고 7.3%까지 주가를 밀어냈습니다. 기관들의 또 미친 듯한 이런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 외인은 107만 주 순매수, 개인도 40만 주 순매수가 됐고 프로그램도 외인들 따라서 86만 주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외인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또 100만 주 이상 순매수가 되면서 3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시장 수급과 비슷하게 장 막판에 좀 물량이 집중된 상황이라 오늘 대세를 좀 바꾸긴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기관들의 이런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2만 주 정도로 매도세가 좀 확 줄으면서 좀 물량을 줄여가는 듯 보였으나 오늘 다시 123만 8천 주나 순 매도가 되었습니다. 또 이 거래일 만에 기관의 전체 투자자들이 이렇게 오늘 또 모두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연기금이 어제 같은 경우 20일이 넘는 이런 기간 동안에 매도세를 멈추고 정말 소량이긴 하지만 또 매수세로 분위기를 바꿔가나 싶었지만 오늘은 다시 50만 주 가까이 던지면서 매도세를 다시 늘려 나갔습니다. 한 가지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오늘로써 옵션 만기일이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연기금이 옵션 만기일 이후에 좀 흐름을 바꾼 적이 몇 차례 좀 있었는데요. 내일부터 연기금은 다시 좀 매수로 전환이 될지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평을 해보자면 외인들은 매수세가 좀 유입이 이렇게 좀 되었지만 기관들이 더 크게 좀 나가면서 그리고 특히 들어와야 할 연기금이 크게 나가면서 좀 쭉 밀어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두산 NRBT 같은 경우는 외인들보다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승을 할 때 더 중요하고 연기금의 행보가 중요할 수 있는데, 일단 이번에 하락 구간에서 기관은 매도세를 강하게 이제 보내고 있고 연기금도 뭐 20일 이상 계속 매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 이상 좀 등락률이 컸는데 공매 비율은 크지 않았습니다. 2.1%의 비율로 뭐 전체 거래량이 이제 800만 주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량은 어제보다 안 나왔습니다. 17만 9천 주 정도 나왔는데요. 보통 공매의 주체가 외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외인이 그래도 최근에 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공매적인 부분도 좀 엄청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차를 좀 보시면 10월 12일 기준이죠. 처음으로 신규 체결량이 또 상환보다 더 많이 나오면서 잔고 수량과 그리고 잔고 금액이 3천만 주와 그리고 4,100억으로 늘어났는데요. 앞으로 또 다시 대차 거래가 늘어나는 게 아닐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오늘 좀 끝이 났고 내일은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기관들 그리고 연기금, 외인들, 수급과 공매도 계속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트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예상치 못한 구간에서 이렇게 큰 급락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웬만한 시장 같아서는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는 앞서서 뭐 이런 자리나 또 이런 자리, 우리 또 다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장대 음봉을 막고 조금 버티는 척을 하다가 또다시 장대 음봉 출현, 그리고 또 버티는 척 하다가 또다시 장대 음봉 출현, 계단식 하락이 좀 이렇게 좀 이어지면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은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8월 말 당시 고점이 23,000원을 찍었던 주가가 현재는 12,600원으로 약 고점 대비 45% 이상 이렇게 급락을 한 상황이고,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등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폭락을 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더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투심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오늘 거래량을 839만 주 이렇게 동반을 하면서 장대 음봉이 터졌는데요. 바닥권에서 장대 음봉이 터지면 보통 2, 3일 내에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워낙에 시장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신저가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와도 더 이상하지 않을 이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으로 가는 걸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상승은 고사하고 더 이상 하락으로 가는 추세가 좀 멈추고 바닥을 잡아갈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오늘의 움직임 하방에서 마지막 발악이다. 내일부터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와줄 수 있길 정말 간절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주가가 회복을 하게 된다면 비중을 축소하고 좀 정리하고 이 종목을 좀 나갈지, 아니면 저점 매수 기회를 잘 포착해서 긴 호흡으로 또 내년 상반기까지 좀 봐야 할지는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기사들이 요즘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최근이었는데 오늘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원전 가스 포함한 EU 텍스노미는 무효다. 오스트리아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원자력과 가스 발전은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한 EU의 결정에 반발, 오스트리아가 법정 대응에 나섰다. 오스트리아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유럽 사법재판소에 EU 텍소노미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EU 텍소노미에 대해 무책임하고 불합리하다면서 원자력과 가스를 부당하게 그린워싱하려는 시도에 온 힘을 다해 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린워싱은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다른 EU 회원국들도 오스트리아의 법적 대응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룩셈부르크가 오스트리아 측에서 소송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소장에서 EU가 현재 EU 텍소노미에 무효화해야 하는 이유 16가지를 들었고, 우선 텍소노미에 포함되려면 환경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데 원전은 폐기물 우려 탓에 이런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EU 텍소노미는 환경적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로 기업과 투자자, 정책 입안자가 투자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오스트리아는 지난해 11월 EU 텍소노미가 초안을 마련했을 때에도 룩셈부르크, 독일, 포르투갈, 덴마크 등과 함께 원전을 텍소노미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한 바 있고, 오스트리아는 원자력 발전소 단 1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당시 아일랜드와 스페인 천연가스를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에 반발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유럽위에는 논란 속에 원전 간 가스를 텍소노미 포함하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당시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이 규정에 법제화되면 EU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소장을 제출하기로 이르렀다. 한편 독일 정부 차원에서 오스트리아의 법적 대응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원에서 텍소노미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오스트리아의 주장에 대해 EU 텍소노미는 대부분 재생에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원자력과 가스 투자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좀 부정적인 부분은 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7%까지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대세는 아직 원전을 찬성하는 국가들이 유럽에 더 많고, 그리고 전력난, 그리고 이번 러시아 건으로 인해서 유럽 제재로 상당히 어려운 에너지 수급을 좀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 크게 돌발 상황으로 나오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정말 멘탈이 좀 남아나진 않겠지만 버티고 또 버티고 또다시 버텨내셔야만 또 이렇게 주가가 회복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회도 얻을 수 있으니 좀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지 어려우신 분들이나 꾸준하게 좀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